안녕하십니까. 네, 제 2부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지금 1부 끝나고 휴식 시간에 제가 대성쌤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본인 말을 끊었다고. 근데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끄는 제 잘못이 크고, 그리고 이제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성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세요. 노하우들이. 그래서 이 노하우가 대회가 갖고 있는 공정성을 해칠까 또 우려가 돼서 녹화실에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1부 끝나고 또 대성쌤한테 제가 혼나면서 저희 수위 조절을 하기로, 그리고 이제 절대 말을 안 끊기로 죄송합니다. 자, 2부 시작하시죠. 우선은 저희 팩트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들은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기 때문에 혜성쌤이 잘 끊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변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경영분과의 공동 연구자 수가 확대가 됐습니다. 4명에서 10명. 예, 그리고 보고서 서식이 간소화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폰트가 바탕체로 통일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에 있는 표 같은 경우는 도둠체도 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대회 보고서를 쓰다 보면 분량 조절을 하기가 힘들고 또 페이지가 어정쩡하게 넘어가요. 이럴 때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 출품의 규정을 어기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선생님들, 연구 보고서를 쓸 때 장수 제한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럼 장수 제한을 쓸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분량 조절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표가 중간에 끊긴다든지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간격이나 폰트로 조정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바탕체로만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연구 보고서가 편집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해결 방법이 있나요? 우선은 이게 연구대회이기 때문에 이 공정성이 또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글씨체가 예전에 폰트 저작권 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에 문제 없는 그런 글씨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 규정에 맞는 바탕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표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그거는 이제 편집의 묘를 살려서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잘 다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올림픽 체조 경기하면 마지막에 딱 피니시까지 완벽하게 되듯이 이 편집도 딱 정해진 분량, 초과하면 감점이 있나요? 감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감점이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편집을 잘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표 안에 이제 글자 크기나 폰트는 바탕체와 도둠체를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좀 표 안에 대한 편집은 조금 그래도 본문보다는 약간의 자율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감점 요인들 주의해야 될 거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근데 가장 크게 하시는 실수가 이런 부록들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좀 벗어난다거나, 그리고 이런 저희가 동영상을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시간이 초과된다거나, 그리고 이런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면 심사의 공정성에 이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 보고서인지가 이게 확정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해야 됩니다. 이제 참 훌륭한 작품인데 어쩔 수 없이 감점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고서 분량을 초과한다든지 동영상이 시간을 초과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매년 조금씩 규정이 바뀌는 게 있죠. 예. 그거 주의해야 됩니까?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감점 요인이 있으면 아무리 봐도 이렇게 심사에 좀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흑백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좀 준수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폰트 같은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컬러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저희도 이제 대회 이전에 같이 출품해 보면 처음에 작업을 다 컬러로 했어요. 근데 이제 컬러로 했는데 나중에 딱 들 때 보니까 이제 흑백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컬러를 컬러가 예쁘니까 컬러 놔두고 흑백으로 출력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흑백으로 출력했을 때 저희가 생각한 디자인의 느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연구대회도 아니고 교육정보와 연구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가독성, 그리고 편집, 그런 것들, 기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애초에 흑백으로 작업해 주십사,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점자 처리 규정이 있죠? 분과별로.
서류 심사일 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사실은 이제 보통은 개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다 챙기는 과정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다 보면 바뀐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부족하기가 쉬운데 처음에 어찌됐든 저희 영상이든 캐리스에서 안내한 교육 자료이든 그 요강을 잘 꼼꼼히 살펴봐야 되죠. 자, 일단 이 대회의 일정에 대해서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올해 대회입니다. 2021년. 우선은 근데 3월에 이제 보통 요강 공고가 뜹니다. 그리고 캐리스와 시도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하고요. 4월부터 9월까지 이제 연구대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연구가 수행이 되는 거죠. 잠깐만, 나 화장실 됐다. 저 이렇게 저녁 시간에 늦은 밤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지칩니다. 또 우리 대성 선생님이 자꾸만 중간에 끊고 저를 혼내고 있어갖고 너무 힘듭니다. 항상 영상만 보고 제가 대성 선생님을 핍박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본격적으로 예. 분과별 요강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틈틈이 또 우리 대성 선생님의 노하우들 또 팁들을 좀 넣어주실 거죠? 예. 네, 지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분과별로 이제 사전 심사가 있어요. 이 심사는 이제 대회 작품을 다 쓰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교육청이 제출을 하는데 학교 경영분과는 교육청이 제출을 안 하죠. 아마 바로 캐리스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록만 제출한다는 점. 근데 이제 어쨌든 학교 경영분과를 제외하고 디지털 학습분과랑 교육용 소프트웨어 AI 분과는 사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 심사 조금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데 표절. 기존의 작품이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저작권을 잘 지켰는지 여부, 그다음에 연구 윤리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표절 저작권을 다 뜻하는 것 같고요. 자,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표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거 표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표절 이런 검증 사이트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됐기 어떤 때문에 사이트입니까? 워낙 많이 있는데 대학원을 많이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카피킬러라든가 카피킬러.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엔 구글 검색만 해도 나오고 기존에 저희 팁클리어에 이런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주제가 겹치거나 연구 결과가 겹치지 이게 않도록.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잘 된 연구를 이제 저희가 하나의 예시로 활용을 해서 이제 구성이나 더 나은 이제 작품을 만들고는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그거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방향성을 잡는 건 괜찮지만 따오시면 안 돼요. 그대로. 우리 대성 쌤이 굉장히 속상한 적들이 많으셨잖아요. 우리 대성 쌤이 이렇게 평상시에 순하지만 본인의 작품, 대성 쌤의 연구대회나 이런 걸 작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의 교육 아티스트인데 본인의 그거 포맷이나 양식,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르더라도 혹은 내용이나 체제를 갖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낌없이 네. 줄 겁니까? 우선은 이제 연구 윤리가 요즘에 강화되고 이 정보 연구대회도 그 논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용 출처를 밝히시면 됩니다. 출처를. 네, 출처를 밝히고 그거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었는지를 밝히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해. 그리고 참고 문헌에 달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그 교육용 소프트웨어 분과에서 이제 작품을 이제 제출하잖아요. 예. 보면은 이게 이게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초치기를 많이 하세요. 제출이 다가옴에 따라서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했다. 이제 작품을 완성했다. 탈고한 느낌으로 제출을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연구대에서 이제 원하는 그런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급하게 하시다 보면 이 작동하는 거랑 실제 소스가 다를 수가 있고 실제로 소스는 이제 작동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었는데 USB 메모를 제출할 때 본인의 컴퓨터에서는 작동이 되었는데 이걸 검증하는 컴퓨터나 다른 컴퓨터에서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이유가 사소한 것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전 심사가 끝났습니다. 서류 심사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고서랑 수업 동영상 심사가 이제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소프트웨어 역시도 이런 보고서와 수업 동영상을 같이 검토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영상을 제출 안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연구 보고서에 생명을 불어넣고 실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또 수업 영상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에는 너무나 빽빽하고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수업 영상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 수업 영상을 사진을 이어붙여서 이미지 슬라이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연구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었구나라는 부분이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업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선생님들이 이 연구 보고서랑 이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비리는데 수업 동영상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찍고 편집할 수 있을까요? 그 여기 보고서 요강에도 나와 있지만 이 학습자와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담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업 모델을 개발하셨으면 그 안에서 실제 적용 모습들 그리고 효과가 바로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서류 심사까지 받으시면 1등급 후보자 및 3등급을 선정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등급에 따라서 이제 발표 심사로 이어지잖아요. 이제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건 예선이나 본선이나 대회 이제 과정은 비슷하잖아요. 그 시도별로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조금 예선대회는 이제 시도별 약간 서류 심사만 다를 수 있고요. 이제 본선 심사는 이제 캐리스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공통적으로 이제 정해진 규정대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대성쌤이 마지막으로 이제 대회에 나가서 1등급 받으셨던 게 한 3, 4년 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 캐리스 가셔서 발표 심사 받으셨어요?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발표 심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근데 대성쌤이 좀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는 항상 즉석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서류가 60%, 실제 발표가 40%입니다. 이거는 디지털 학습이나 교육용 소프트웨어분과 동일한 사안이고요. 우리 대성쌤 가서 발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과정으로?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별도의 이런 발표 자료를 만들지 않고 이제 보고서를 화면에 띄워놓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할 때 이제 그 보고서를 또 축약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발표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이미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근데 우선은 심사위원님들이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국 단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계시지만, 근데 그걸 아마 검증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했는지 여부. 그러면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내 연구에 대해서는 1부터 10까지 다 말하고 싶을 텐데, 이제 그걸 다 말하는 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좋나요? 아니면 내 연구의 특별한 차별성을 강조하는 게 좋나요? 여기 심사표가 이미 요강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창성, 일반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창성과 일반화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나 학교 현장의 시사성들은 이제 심사위원님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질문이 되게 날카로웠던 기억이 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었지만 우선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내 연구에 대해서 장단점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놓고 가는 게 혹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성쌤이 저 이제 카메라 끄고선 저 막 혼내셨잖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다. 자, 하고 싶으신 게 있잖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류 또 끊으십니다. 자.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거 너무 예. 준비 소홀입니다, 우리 대성쌤. 자, 저희 300명 구독자를 대신해서 제가 이번엔 대성쌤한테 좀 집중하기를 요구를 하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대성쌤. 핵심 포인트. 자꾸만 이제 숨겨두시려고 하지 말고 오픈을 해주십시오. 예. 자, A부터 Z까지 팁을 알려주세요. 우선은 연구 이런 대회에 참여하실 때 요강을 많이 보시는데, 근데 아까 전에 그 지켜야 할 것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떤 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배점표를 충분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점표 안에 정말 그 연구대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배점이 높은 항목들 일반화 가능성, 뭐 시사성, 독창성을 충분히 갖추는 게 이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아주 노하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까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이걸 읽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아이고 백점 기준 읽지 마시고 말씀을 본인의 드릴게요. 좀 이렇게 숨겨놨던 노하우를 좀 우선은 풀어주십시오. 이 ICT 기술이 먼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괴리가 있어요. 그때 그 연결 매개체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되시는 거고 그 매개체가 될 때 타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실 수업의 어떤 한계점, 문제점을 이 앞서가는 기술을 통해서 극복하고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우리 교실, 우리 학급,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접목했던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게 객관적이고 이런 연구 보고서에서 타당하다면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바보가 되나 봐요.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뭘 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정보 연구에 나올 때 아주 최첨단의 기술에 매몰된다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이 시사성이 없어서 이게 좋은 교육이긴 맞아요. 근데 정보와 연구의 취지는 안 맞고 그냥 일반적인 연구대의 취지에 맞는 그런 보고서를 쓰시는데 ICT 기술, 특히나 뭐 이 인공지능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요즘에 아이들 맞춤형 뭐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해소할 수 있다. 이러면 가장 좋은 연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어떤 말씀이신 거예요? 다 좋은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ICT를 활용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또 혼나겠네. 저는 이런 말씀을 이제 대성 선생님 말씀해 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대성 선생님이 조금 강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상황극 한 겁니다. 실제는 그렇고. 첫 번째, 기술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고 실제 효과가 실효가 있는 연구를 해달라. 기술에 매몰돼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보여주기식 쇼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상 근본은 교육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사실 쉬우면서 지키기가 힘들어요. 저 또한 이제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눈이 나쁜 이유도 저희가 한 10년 전에 굉장히 앞선 연구를 했었죠. 그때 지금 실감형 콘텐츠가 이제 화두인데 저희가 그때 뭐 VR, 3D 입체 영상 갖고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었어요. 그때 저희 대성 선생님이랑 저랑 회사를 차렸어야 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양으로 승부하는 대회는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모델화 그리고 일반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독창성이라는 것도 기술에 의한 독창성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을 위한 관점에서 독창성이죠. 그래서 우리 대성 선생님도 이제 저는 참 대성 선생님이 또 좋게 보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 또 칭찬을 해줘야지 저희 이미지도 상승하니까. ICT 활용에 있어서 디자인 싱킹이랑 결합했다라는 거. 그게 참 시적절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생활 속에서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CT 기술을 이용한 거죠. 기술과 학습이 균형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기반 학습, 기술 활용 학습, 그리고 기술을 통한 학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네요.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말해주신 거는 약간 시사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굴하셔야 됩니다. 숨어 있습니다, 많이. 자,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USB 메모리에다가 이제 디지털 파일들을 담고 이제 출력본들을 하는데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요강을 항상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놓고 이제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잖아요. 출품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기본에 디지털 교과서, 소프트웨어, AI 관련해서 정책 연구학교에 근무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 학교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회에 참여하기 쉬운데 그럴 경우에 이것도 사실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을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연구로 가치성을 부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대성 쌤이 말씀해 주신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 경영분과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실은 혼자 도전하는 거는 외롭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함께 학교 교육 활동을 바꿔가고 혁신하고 적용하면서 이런 대회가 있다라면 하나의 미션으로서 참여해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끼리 돈독해지고 그게 어떤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성쌤 100대 교육과정도 도전해 보셨고 그 다음에 팀을 이뤄서 교육정보연구대회도 나가보셨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학교 경영분과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학교에 이제 개인 연구보다도 더 저는 어떻게 보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 우리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만 또 이게 이런 경영 분과에서 수상을 하신 학교에서 그 우수 사례 발표를 또 유튜브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신다면 유튜브에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아니 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근데 학교도 그 스왓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도서벽지라든가 뭐 작은 학교라든가 폐교 위기의 학교들이 이런 좋은 교원들인가 그런 노력으로 특히나 ICT로 활용해서 학교가 이렇게 선진화되고 뭔가 교육 효과가 높아진다면 정말 좋은 가치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도 각자 너무 코로나19 대응으로 바쁘셔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학교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보람도 찾으시는데 이런 미션이 있다라면 사실은 부담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하신다라면 그 속에서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또 이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시는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하나로 되고 또 이제 어떤 그 관계도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희가 좀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연구대에 나가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이게 보고서가 되는지가 참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시 자료들이 어디에 탑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티클리어 예전에 에듀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 교사 연구대 상담 메뉴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 영상 자료 같은 거는 유튜브에 탑재됐다고 하셨나요? 예. 유튜브에 탑재되셨고요. 캐리스 유튜브 채널에 이미 잘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각 시도별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시도에서는 대부분 어떤 부서에서 이게 담당하고 계신가요? 정보 쪽 관련된 아마 이제 이런 과에서 이제 아마 담당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원이나 이제 본청의 이제 미래인재 교육과, 창의인재 교육과 담당 장학사님들이 담당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스탠다드를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그런 것들 이제 지원하는 사이트나 교과 연구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근데 여기 요강에 보면 보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지, 요약서, 목차, 본문, 참고 자료 순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또 요약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약서에 이게 축약을 해서 본인의 연구의 강점을 살려서 이렇게 잘 나타내신다면 좀 도움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참고 문헌은 APA 스타일. APA입니까? 예, APA. 아메리칸 저희 논문 그 참고 문헌 정리하는 스타일로 준수를 해주신다면 좀 더 이 연구에 이런 타당성이나 이런 걸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업 동영상 제작 지침도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HD급 화질인가요? HD급 맞습니다. 화질로 동영상 프레임도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형식도 MP4나 AVI 형식으로 1기가 이하를 맞습니다.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뭐 크게 적용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근데 이걸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규격을 지키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절차 예시와 유의사항들이 캐리스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나요? 우선은 캐리스에는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요 단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 단계, 설계, 그리고 이제 개발, 수업 적용, 그리고 연구 보고서 완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디지털 학습분과나 교육용 소프트웨어 분과에서 이제 연구 절차 예시 및 유의 사항이 파워포인트 자료 형태로 지금 캐리스 자료실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자료들을 보셔서 그 연구 단계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 절차는 또 절차의 프로세스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빠지면 안 될 것들 같아요. 디지털 학습분과 같은 경우는 학습자 및 교실의 실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대성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나 학급이 처한 상황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걸 설득력 있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석 다음에 분석 속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시사점은 연구 주제와 연결되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말 있었죠. 연구 주제가 좋은 연구 주제는 이미 50% 이상을 50% 약합니다. 70%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대회를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아무리 좋은 연구는 결국은 주제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선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주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선대회가 선출이 되면 선정이 되면 주제가 좋아서 그러면 중간 지도를 해주셨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이 대회 자체가 사실은 많이 간소화되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지도를 운영하는 거는 이제 시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이제 교육 활동들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ICT 활용이라는 거죠. ICT 활용 교육 활동을 운영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지도화는 필수죠. 그러니까 지도안이 필수라기보다는 그 어떻게 그 접목을 했는지 모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브록으로 뭐 지도안 넣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게 좀 드러나야겠죠. 지도화는 그럼 야간 형태로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화는 필수입니다. 왜 지도화는 필수냐면 연구 보고서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본인의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 심사위원들이 고민하시는 지점은 이게 실제 수업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물론 수업 지도안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뭐 대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수업 지도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다. 근데 수업 지도안은 한 차시일 수도 있지만 블록 타임이나 프로젝트 형태로 소단원, 중단원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적용 단계에서 이 수업 영상을 찍어 주셔야 돼요. 근데 영상을 찍으면 한 번에 딱 찍는다라기보다는 그런 영상들, 그 과정들을 찍으신 다음에 그걸 이제 편집하시는 형태가 좋으신 거죠. 그 영상을 따로 만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시작부터 깨서 그냥 조금씩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나중에 적당히 합친다는 생각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평가 단계예요. 아까 우리 대성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잘 이루어졌는데 연구의 결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재현,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다라면 이 연구는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승선 앞에서 확 쓰러지는 거랑 똑같죠. 그 연구로서의 가치를 갖는데 그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아마 이 평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정성적으로 하나요? 정량적으로 하나요? 그 정량으로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정성만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혼합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선은 이게 딱 봤을 때 그 연구 성과가 좀 한눈에 들어오면 좋다. 그래서 그래프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량적인 건데요? 정성적인 걸로 이제 인터뷰라든가 아이들의 뭐 이런 학습 일지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캡처해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둘 다 넣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관점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 제가 통계 분석이라는 것에서 전문적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지만, 이 변화된 추이를 이제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로 제시하고, 그리고 한두 가지의 사례들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분량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면, 자문을 구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 혼자 안고 있다가 내야 돼요?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하시는 분은 자문 가는 거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성쌤한테 오면 대성쌤이 빨간 펜으로 이렇게 막 그어주시는 거예요? 전 적극 환영입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나 재미있게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참 그래요. 이제 예전에 이제 연구대 자문을 받으려면 자문위원님들이 이제 교장 선생님급, 이제 교감급 이상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그 대회에 전년도에 출품하셨던 그 분들 그리고 또 거기다 입상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굉장히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눈이 확 떠집니다. 근데 보통은 이래요. 본인의 연구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드리기도 어렵고 다 완성된 다음에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미리 보여드리라는 말씀이시죠? 초기에 주제 잡을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주제가 잡혀 있으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드려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멘토링을 받으시면 좋고, 교육정보와 연구대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에드넷, 티클리어에도 있었지만 페이스북도 있네요, 페이지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이게 가끔 우리가 잊을만 하잖아요. 그 일정 같은 걸 놓칠 때 여기에 딱 공지가 또 뜨고 뭐 설명의 자료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종합을 하면 이제 에듀넷, 그다음에 페이스북, 유튜브에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셔라. 그리고 관련 주관하는 이제 소속된 시도교육청의 그 담당 장학사님이 안내하는 공지사항이나 지원을 활용해라. 그리고 현장 속에 선배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라. 이런 게 있고, 저작권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교육학술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캐리스 발간문으로 이렇게 교육자료 메뉴에 보면 뭐 초등등 학교 저작권, 뭐 저작권 상담 사례집, 저작물 이용 지침서 등의 이런 책자가 이렇게 PDF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연구도 이런 저작권이 확보가 안 돼서 공유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험난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이거 다짐을 해요. 저희가 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저희가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우리 대선생님도 노력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담아두지 마시고 좀 풀어주세요. 내용들을. 저는 근데 연구대를 뭐 여러 가지 이제 취지가 있지만 저는 교사 시절에 제가 이런 정해져 있는 교육 활동만 하다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자극제 그리고 원동력, 이 틀을 깨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돌핀이 막 생성이 되시는. 그렇죠. 그리고 그 활동을 했을 때 아이들도 선생님이랑 했던 활동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고 나중에 뭐 졸업하고도 연락이 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장 이제 저는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반짝반짝거리고 열정이 가득하면 아이들도 반짝반짝하고 열정이 가득하고 저희도 이제 제자들이 다 성인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저희하고 활동했던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연구대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안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요즘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만 기본은 우리 아이들과 하는데 함께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서 꼭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한번 풀어주시고 정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우리 별의별 연구소 마치겠습니다.